대표님, 네. 요즘도 그 문의 전화, 상담 전화가 되게 많죠? 상담 전화 여전히 많죠. 많은데, 이제, 사실 상담 전화 중에 지금 많이 늘어난 거는 본인들이 뭐 개인적으로 소개해서 진행을 하신 분들, 응? 그러고 이제 개인적으로 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비자까지 불어가 된 분들, 응? 다양하게 있어요.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브로커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또 피해까지 본 사람.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만한 사례, 반면교사 상을 자, 일단은 첫 번째, 본인들이 업체를 통하든 브로커를 통하든 이렇게 통해서 진행을 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비자 신청을 했었잖아요. 했을 때 그 업체 한국 사장님이나 브로커분이나 누가 또 서류를 맡겼던 분들이 이 비자 관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진행하는 과정에서. 예.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은 아직도 뭐 통장 거래 맞추고 뭐 맞추고 하면 됩니다 하면서 갖다 집어넣으니까 불어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은 어떻게 되냐면, 자, 신랑분들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. 업체 사장님이나 서류하는 분들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신랑한테 연락 옵니다. 연락 안 합니다. 피해받은 분들은.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연락 안 한다고,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. 근데 업체 사장님들 연락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연락을 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, 서류적으로 뭔가 다른 재산이 나타나 있는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신랑 소득이 조금 부족해. 근데 이 신랑이 보니까 살고 있는 집이, 주거집이 등기부등본이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자가잖아요. 그러면 영사관에서 봤을 때 이 자가 재산을 좀 더 플러스 시키면 되겠네. 알 수 있잖아요, 영사관에서. 이럴 때는 영사관에서 신랑분에 전화해서 이 집에 대한 공시지가 내역서 추가 보충해 주십시오. 그러면은 신용정보 조회서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대출도 얼마 있는 거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아, 요거 좀 플러스하면 비자가 충분히 되네, 이런 사람, 그는 진짜 몰라서 넣는 게 확실하게 영상에서 드러날 때는 전화합니다.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땅이 있어요. 영상에서 모르잖아요, 땅이 있는지 없는지. 관련 서류가 없으면. 예. 그러니까 업체 사장이면 무조건 부족한 사람은 전화 다 옵니다. 안 가요. 그냥 불어예요, 볼 거 없이. 예? 그러고 지금 현재 왜 직장을 다닌 지가 얼마 안 되면,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뭐 여름 이후에 직장을 다녔다. 그러면 작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은 작잖아요. 작고 올해에 대한 거는 급여 내역서, 통장 거래 내역서 이것만 첨부시킨 거예요. 그러면 급여 내역서는요, 얼마든지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다고 얘기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통장에 들어온 월급처럼 가짜로 해갖고 했던 것도 많이 들통이 났잖아요.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뭐, 세무사가 발급하는 근로자 원청징수를 넣어줘야만이, 올해 거는 아직까지 종합소득신고를 안 한 부분, 내년, 그러니까 1월 달에 근로자 원청징수하고 직장인들 소득 정산을 끝내잖아요. 아직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안 나타날 때는 근로자 원청징수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. 근데 안 넣어준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분이 비자가 되는데 불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답답한 게 그거죠. 근데 신랑분들도 본인이 뭔가 좀 부족하면은 더 확실히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, 업체에 이야기하면은 됩니다 이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. 그런 피해 사례가 있고. 그래서 그분도 비자 신청했을 때 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 망설였대요. 근데 결국 불어가 된 이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런 걸 좀 더 본인이 소득금액 증명원에 탁 안 나타나는 분들은 뭔가 더 확인 좀 하셔야 피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. 이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 이제 브로커,
최근에는 브로커 분들한테 본인은 업체인 줄 알아요. 그냥 저한테 상담 왔을 때 문자가 왔어요. 업체에서 결혼을 했는데 뭐 어쩌고 이렇게 왔어요. 나는 정상적인 등록업체인 줄 알았죠. 근데 통화를 잠깐 해보니까 현지에만 한국 사무실이 어디 있는데 한국 사무실은 없는데요. 그럼 브로커네요. 내가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? 그러면서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돼갖고 파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위자료 달라. 그때 한 8,000불, 10,000불이에요. 신부가 문제가 있어서. 거기는 신부가 학력을 속였어요. 학력을 속였는데 신부 말로는 뭐 현재 결혼시키는 사람이 속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어느가 누가 속였는가는 몰라요. 근데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이제 신부에 대한 어떤 신랑이 못마땅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업체도 자꾸 추가 비용이 발생을 자꾸 하니까 업체도 그렇고 실제 업체가 아니고 브로커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그래서 신랑분이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하니까 위자료 요구하는 거. 그래서 저는 계속 줄 필요 없어요, 그거. 응? 근데 이제 이분은 좀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? 계약, 결혼 비용에 대해서 돌려받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. 여기서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다시 준비를 하든가 아니면 좀 기간을 두고 하든가 그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근데 신랑분들이 좀 처음부터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거죠.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? 그냥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. 저하고 상담한 분들조차도 그렇게 당하는 분이 있는데요. 상담한 이후에 이분이 그 업종을 선택을 했는데, 응? 제가 이분한테는 그랬어요. 아니, 지난번 상담할 때 제가 비용을 싸게 처음에 부르는데 나중에 이런 비용, 저런 비용이 다 생길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? 저희 회사는,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. 저희 회사는 결혼 비용 얼마, 신부 학당비 얼마, 그러고 용돈도 얼마, 전통을내 얼마, 총 들어가는 예산은 요렇게 예산하십시오. 그것까지 설명을 안 했지 않냐고. 근데 다른데 그렇게 설명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. 처음에 결혼 비용만 말하고 나중에 가서 또 뭐가 늘어나고 자꾸 늘어나고. 그러니까 도리어 어떤 분들이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가끔 비싸대 하는 분들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제대로 되신 분들은요, 저한테 비용을 물어볼 때 사장님, 용돈이든 전통을내든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 잡아야 됩니까?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. 그분들한테 제가 하나 설명하면 총 예산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. 근데 회사에 내는 돈은 얼마입니다. 그거 외에는 회사에 내는 데는 추가 비용이 일체 없습니다.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. 그럼 그분들 이해를 해. 근데 이 사장님 뭐 많이 들어가네? 딴 데서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네? 그쪽을 택해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막 늘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상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답답하면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회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신랑분들한테 항상 하는 게 총 용돈이고 뭐고 다 얼마 정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달라고 반드시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. 그쪽에다가. 근데 정확하게 하는 말,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. 없다는 게 뭐냐? 자기한테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. 현지에 가서 신부 학당비, 기숙사비 주세요. 뭐 주세요. 막 늘어나요.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항공비도 별도로 가는 데가 있어요. 뭐 얼마나 한다고? 여러 분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2번씩 해도 작은 돈은 아니죠. 고기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은 합산하면 아주 커져요. 전통 원래비도 말 안 하고. 응? 앞으로 좀 그런 분들한테 더 친절하게 상담해 주세요. 저는
제가 전화 오는 분들한테는 합니다. 항상 끝까지 모든 본인 용돈 얼마 정도.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24년도가 되면 조금 베트남 또 물가도 최근에 보니까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, 여기도. 그래서 전통 원래비는 이제 요 정도 들어갑니다. 딱 설명 그렇게 해주고. 그래서 총 예산은 이 정도 잡으십시오. 근데 어떤 분들은 예산한다고 해서 예산이 회사에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회사에 내는 돈은 얼마 있고 그 다음에 말고요. 예. 노사님 뭐 계약하신 사람 말고라도 아니 언제든지 저는요 어떤 상담하시는 어떤 상담이든 그분한테 심지어 제가 그쪽 방향으로 한국에 상담 가는 일이 있으면 만나서까지 설명해 드려요. 제가 얼마 전에 한 분 상담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밤 10시가 넘어서 약속을 잡았어요. 아니 그 주위에 들어가서 대화할 데가 없어요. 그분이 이제 어떤 결혼 피해를 입었는데 길거리에 서서 상담하면서 내가 그분한테 했어요. 본인이 계속 더 피해를 입을까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설명해 주러 왔습니다. 절대 더 피해 입지 마십시오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설명해 주고 돌아온 게 있어요. 그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.